지금 뭐 저축성 상품은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조금씩 변형해서 이용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상속세 재원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그거는 이제 사망보험금이 사실 내가 납부한 원금보다는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축성으로 생각하는 분들, 저축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업비, 뭐 상속세 재원 마련으로 이제 증여자의 자산이 좀 많은 분들은 그런 걸로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보험 쪽에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금리가 요즘 많이 올라가가지고 유행하고 있는 게 단기납 종신이라는 건데요. 요즘 보험이 사실상 20년 납부, 30년 납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다 장기 플랜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5년, 7년짜리인 중장기 플랜도 있어요. 그래서 5년 또는 7년 납부하고 대신 3년의 거치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뭐 7년 납부는 당연히 3년일 테고 5년 납부는 5년 거치겠죠. 그래서 총 납입과 거치 기간이 10년이 되는 상품인데, 그렇게 돼서 10년이 된다라고 하면 원금 플러스 맥시멈으로는 24.7% 정도, 그러니까 124.7%죠. 그 정도만큼 올라오는 이제 상품이 요즘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고정적으로 복리로 금리가 좀 높게 해서 굴러가는 상품으로서 많이 저축성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품으로도 많이 보험회사에서 세일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기간을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기간 안에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저축성 상품 안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고정금리인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수익률에 따라서 나오는 상품이 있다 했는데, 이제 돈의 유동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모든 저축은.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상품은 사실상 두 번째인 수익률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 이제 유동성이 있는 상품일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납입한, 이제 5월에 납입한 금액이 두 달치만 들어있다고 한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유동성 있게 출금을 해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라고 하면 이제 투자성 상품이기 때문에 적립을 하는 거죠. 월마다 매달 적립금을 넣는 건데, 거기 안에 들어간 적립금의 원금 자체가 내가 매월 납입하는 월액, 두 달치만 남기고 나머지 금액에서는 내가 중간에 중도인출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다들 중도인출하면 당연히 수익이 낮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세금을 좀 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연 4회에 대해서는 수수료 없이, 이자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품, 고정된 복리, 금리로 계속 굴러가는 상품인 것 같은 경우에는 걔는 사실상 유동성이 크지 않아요. 유동성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납입한 기간 동안에는 돈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투자성 상품으로서 유동성 있게 자금을 굴리는 방법이 가장 좋긴 하죠. 월 100만 원 정도 저축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고정적으로 넣는, 고정금리로 이제 굴러가는 상품을, 이제 그건 좀 장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중장기 유동성도 없는 상품이어서 그 아이로 한 20만 원 정도를 깔아 놓을 것 같아요. 아니면 더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돈은 건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5년, 7년은 건드리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당연히 더 높이 하시면 되는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해서 20만 원을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유동성 있는 상품으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70만 원이죠. 그럼 30만 원이 남아요. 이 30만 원은 50만 원 유동성 있는 자금인 이 상품에 추가 납입이라는 걸 저는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추가 납입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추천하냐라고 하면, 한 달에 이제 투자성 상품은 사업비를 뺀다고 했잖아요. 근데 추가 납입하는 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 말은 내가 3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한다라고 하면 오로지 이 30만 원은 그냥 투자가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에 추가 납입하실 수 있다면 추가 납입으로 해서 80만 원을 유동성 있는 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조금 수익성을 발생시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낸 다음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중간에 수수료 없이 중도 인출을 해서 또 자금을 활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보험으로 만약에 저축
뭐 돈을 조금 모으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에 비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뭐 첫 번째 좀 적지만 그래도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 원 한도에서 12%. 그리고 두 번째, 이 기간에 비과세가 되는 기간을 충족만 한다면 내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과세, 세금을 내지 않고 나는 수익금에 대해서 원금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복리겠죠, 복리. 다들 아시겠지만 단리와 복리의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기간이 길고 짧고의 또 기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보험은 거의 중장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과 복리가 곱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곳들에 비해서 더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 무지한 사람들. 근데 대부분의 주변에서 수익이 많이 났대 해가지고 얘가 하니까 나도 해볼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저는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은 이 보험 쪽에서 투자성 상품, 제가 말씀드렸던 증권사에도 있는 ETF 형식으로 투자하는 걸로 간접 투자를 먼저 배워보는 거예요. 사실 내가 적금처럼 사실 보험을 월에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검토를 하진 않아요. 투자를 내가 하고 있는 투자성 상품에 가입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거는 투자 수익률이 매월 고객한테 이 레포터가 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을 흐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그래도 매월 적금처럼 하고 있는 상품이 투자가 되는 상품이었지. 그럼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었지? 하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 투자하는 분들한테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일이 너무 바쁜 분들, 해외 시장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해외 주식은 또 이제 잠 잘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투자는 하고 싶지만 투자에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좀 안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한 가지 예로는 제 친구도 적금을 너무 좋아해요.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저희는 항상 은행에 넣어서 내 원금을 갉아먹지 않는 그런 걸로 해야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은행에 지금 넣으면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한 12%? 막 이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은행에 넣으면 내 원금도 지키고 12%의 수익률도 내가 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넣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도 은행에서는 진짜 3%짜리가 제일 거의 높아요.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고정이 아닐 거란 말이죠. 저희는 이제 계속 금리가 인하가 될 예정인데, 그런 거에 봤을 때에는 사실상 이제 안정적으로 은행에 돈을 넣는 것보다는 보험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금리로 굴러가는 상품이 조금 더 이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이제 물가 상승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유형의 세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